저는 약 3개월 전 삼성의 스마트 모니터 M8의 브랜디드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제품 자체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지만 사용 용도에 따라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OTT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모니터 자체의 성능을 본다면 생각하시기에 아주 훌륭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모니터 자체의 성능이 좋은 제품을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M8이 아닌 S8이라는 모델이었어요. 정확하게는 뷰피니티 S8이었습니다. 이 뷰피니티라는 말을 사용한 게 이번이 첫 모델이라고 하는데 뷰와 인피니티를 합친 말이래요. 되게 광고스럽게 말하자면 무한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나왔던 S8 모니터와는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각각 27인치, 32인치가 있는데 저는 32인치 모델로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 뷰피니티 S8을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그리고 어떤 유저들이 사용을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니터를 처음 보면 디자인이 아주 인상 깊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다소 평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첫인상만 그래요. 조금만 살펴봐도 이 제품만의 개성이 분명히 녹아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세로로 모니터를 거치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걸 보는 순간 저는 경쟁사인 L사의 모니터가 하나 떠올랐는데 이게 세로 모드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되게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문서 작업을 하거나 웹서핑을 할 때 굉장히 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비율이 딱 스마트폰 화면을 크게 만들어 둔 느낌이에요. 구체적인 세로 모드 사용 후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이상하게 세로 모드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더라고요. 저라면 강하게 어필을 했을 텐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모니터를 세로로 돌릴 때 그냥 돌리면 모니터 스탠드에 딱 걸린다는 점이 있는데 앞으로 살짝 드러낸 후에 세로로 돌려야 한다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점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당연히 세로 모드 이외에도 모니터의 높이 조절을 하거나 화면을 옆으로 돌리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스탠드는 굉장히 얇고 단단합니다. 보통 모니터 스탠드 때문에 책상 위에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아주 얇은 편이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스탠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모니터 아래에 물건들을 놓기에 괜찮은 공간이 확보되고 모니터 암을 사용하신다면 배사 마운트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사홀의 크기가 100×100이라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모니터 암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탠드 바닥 쪽에 고무 패드가 있는데 이게 고정력이 엄청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뒤, 양옆 모두 움직여 보아도 스탠드가 미끄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스탠드를 아예 들어서 옮겨야 돼요. 여느 모니터와 마찬가지로 각종 포트들이 들어있는데요. DP1.4 1개, HDMI 2.0 1개, 90W 충전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 1개와 USB 3.0을 지원하는 포트가 3개, 램 포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USB 포트들은 노트북 클램쉘 모드를 활용할 때 허브로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노트북에 직접 외장 장치를 꽂지 않고 이 모니터에 있는 USB 허브에 꽂아도 모니터에서 인식을 합니다. 이 모니터 자체가 허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허브들을 이용하시면 포트들을 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모니터의 성능을 완전히 끌어올려서 사용을 하고 싶다면 HDMI보단 DP 포트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HDMI를 한 개만 더 넣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C타입 포트로는 노트북 클램쉘 모드를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충전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모니터의 전원 및 옵션 조절 장치는 모니터 중앙 하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다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세로 모드가 된다는 것이 되게 재미있었는데 얼른 활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세로 모드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제가 느꼈던 강점들은 특정 작업을 할 경우에 화면을 낭비하지 않고 꽉꽉 채워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로 모드에서 인터넷 창을 켜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양쪽 사이드 부분의 공간이 낭비가 되는 것에 반해 세로 모드를 활용하면 낭비되는 공간 없이 꽉 채워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나 워드 작업을 할 때도 비율 자체가 A4 용지를 크게 만들어 둔 것과 같은 느낌이라 더 많은 정보량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조금은 매니악할 수 있지만 포토그래퍼 분들도 요즘에는 세로 모드가 가능한 모니터를 많이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S8의 가장 큰 장점은 다름 아닌 이 디스플레이 패널이기 때문이죠. M8에 VA 패널이 사용이 되어서 아쉽다는 평들도 있었는데 이번 S8에 사용한 패널은 IPS 패널입니다. 근데 배사 HDR 600 인증과 UL 인증을 받은 패널이에요. 이 제품의 디스플레이는 딱 두 가지로 압축을 하여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배사 HDR 600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부분입니다. 배사는 비디오 전자공학 표준 협회라는 협회입니다.
공신력이 꽤 있는 협회죠. 이 배사에서 2017년에 정한 HDR 규격이 있는데요. HDR 400, 600, 1000이 있고 이 배사의 인증을 받은 디스플레이는 어느 정도 품질이 보장된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밝기, 색 재현력, 모니터의 패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일정 수준을 만족해야만 이 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HDR400은 현실적으로 HDR 컨텐츠를 즐기기에 부족하다는 평이 많지만 HDR600이나 1000부터는 그래도 의미 있는 인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 S8도 HDR600을 지원하고요. 솔직히 모니터는 TV와는 다르게 사용자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최대 밝기의 화면을 보면 눈이 살짝 아프다고 느낄 정도예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바로 반사 방지였는데요. 논글레어, 안티글레어, 저반사 처리와 같은 이런 스펙적인 부분들보다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D사의 모니터입니다. 제가 현재 흰색 티셔츠를 입고 A4 용지를 든 상태에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형상이 아주 잘 보입니다. 반사 방지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밝은 날에 사용을 할 때 저는 이 부분 때문에 고생을 꽤 많이 했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반면에 S8은 매우 훌륭한 반사 방지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사 제품에 비해서 저의 모습이 거의 안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자세하게 찾아보려고 해도 저의 손이나 몸이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모니터 시장이 HDR 영역에서 TV에 비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꽤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니터를 사용할 때 화질이 좋다고 느끼기 위해 필요한 가장 큰 두 가지 요소는 모니터의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와 반사를 얼마나 잘 막아주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명암비가 1000대1로 조금 평범한 편이긴 하지만 그런 스펙적인 부분을 넘어서 저는 이 모니터의 화질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화면이 밝고 반사가 없는 4K 모니터라면 좋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HDR 컨텐츠를 재생해보면 대형마트에 전시되어 있는 화면을 보는 것처럼 엄청 쨍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웹서핑 용도보다는 작업을 할 때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이 제품이 세계 최초로 눈부심 방지 부분에서 UL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눈이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편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모니터의 밝기나 색온도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트루톤 디스플레이와 같은 기능인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저도 좋아합니다. 맥북을 이용한 클램쉘 모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좋다고 느껴진 점이 이 맥북 디스플레이의 색감 왜곡을 최소화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원래 맥북으로 클램쉘 모드를 사용하면 맥북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와 색감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특히나 색 보정을 할 때도 맥북 화면과의 색감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다만 설정을 하나 해줘야 하는 게 있는데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고명암 대비에 체크를 해줘야만 합니다. 이 옵션을 켜야 맥북의 색감이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도 이 모니터를 이용해 모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색 보정까지요. 물론 150에서 200이 넘어가는 맥 전용 모니터와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쾌적한 수준으로 맥북 클램쉘 모드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200만원짜리 제 모니터보다 S8으로 클램쉘 모드를 쓸 때 더 만족스러웠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바로 HDMI의 버전이었습니다. 이 모니터의 스펙을 보면 10비트를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10비트를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대역폭의 문제 때문에 HDMI 2.1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아쉽게도 이 제품은 HDMI 2.0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DP 포트를 이용해야 모니터의 최대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것 때문이에요. 플스5는 DP 단자가 없기 때문에 HDMI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데스크탑을 사용하실 분들은 DP 포트를 사용하면 되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뷰피니티 S8의 간단한 사용 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브랜디드 컨텐츠가 아닌 내돈내산 리뷰로 진행을 했더라도 리뷰 내용이 크게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족했던 부분,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 모두 영상에 언급했고 삼성 측에서 크게 터치를 한 부분도 없어요. 앞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외에도 이 제품의 기능들이나 장점들이 분명히 더 있습니다. 삼성 모니터인 만큼 유선으로 연결해서 덱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나 DCI P3 98%를 지원한다는 점, PIP와 PVP 모드를 지원한다는 점이 있겠죠. 물론 모니터 자체에 스피커가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사용하던 200만원짜리 모니터보다 밝기, 색감, 반사율에 따른 화질과 눈의 피로도와 같은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저는 S8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나 반사를 정말 잘 막아주는 부분이 저는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역시 TV 모니터는 한국 회사가 짱이에요. 이번에 제대로 느꼈습니다. 물론 제품에 일장일단이 있지만 이 정도면 비슷한 가격대에서 경쟁하는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S8만의 무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I'll be back.